이틀 전 유타밸리 대학교에서 청년 보수활동가 찰리 커크를 숨지게 한 총격범이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22살 타일러 로빈슨으로 가족들에게 범행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A 올림픽 경찰서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금융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치안과 관련한 한인타운 주민들의 의견 반영을 위해 한국어 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뉴욕 퀸즈에서 대형 건축자재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체포됐습니다. 한인도 소속된 해당 조직은 2년간 수천만 달러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 전역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증가하며 보건당국이 경고 수위를 강화했습니다. 뉴욕 롱아일랜드 철도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을 목적으로 다음 주 전면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파업에는 최대 3,400여 명의 근로자들이 동참할 전망입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첫 소식입니다. 이민 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서 구금됐던 한국인 316명이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구금된 지 8일 만인데요. 체포 당시 입었던 작업복에 고단했던 수감 생활로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의 품에 안겼습니다. 오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금됐던 우리 기업 직원들을 태운 대한항공 전세기가 인천공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구금 8일 만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노동자들 상당수는 체포 당시 입었던 작업복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수염도 깎지 못해 덥수룩한 얼굴에 가방 대신 임시로 소지품을 넣은 큰 비닐봉지를 들고 내리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루 동안 계속 받고 돌고 그래가지고 계속 받았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자가지고 피곤합니다. 전세기에는 우리 국민 316명과 외국 국적자 14명 등 330명이 탑승했습니다. 힘들었던 구금을 마치고 마침내 미국 현지에서 출발하는 순간 비행기 안에서는 노동자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임산부와 기저질환이 있는 50명은 퍼스트석과 비즈니스석에 배정됐고 동승한 한국 의료진이 15시간의 비행 내내 이들을 돌봤습니다. 좀 놀랐는데 건강 상태도 괜찮습니다. 식사는 좀 그랬는데. 심사를 마치고 입국장에 들어선 순간 기다리던 사람들의 박수가 터져나오자 노동자들은 애써 억눌러 왔던 감정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꿈에 그렸던 가족 품에 안겨서는 마침내 만났다는 생각에 안도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공항 주차장에서 기업에서 마련한 차량으로 가족들과 함께 개별적으로 귀가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들에게 추석 연휴까지 장기 유급 휴가를 주고 건강검진과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8일 만에 고국 땅을 밟은 노동자들은 고통스러웠던 구금 생활에 대해 털어놨습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을 제공받는 등 열악한 환경에 언제 나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제일 힘들었다고 합니다. 지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4일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배터리 공장에 난데없이 들이닥친 이민세관 단속 요원들. 헬기에 무장 차량 행렬까지 이어지며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했습니다. 다 모여가지고 비자 분류하고 이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이제 끌려가더라고요. 317명 한국인 직원들이 줄지어 수색을 당했고 케이블 타이에 손발이 묶이기도 했습니다. 소지품을 반납하자 손에는 일제히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버스를 타고 끌려간 포크스턴 구금시설은 최악이었습니다. 이미 수감된 다른 죄수들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취급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족쇄도 차는 친구들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허리 그 체인에다가 수갑 이렇게 차고. 2인 1실은 그나마 나은 편. 한 방에 80명 넘는 인원을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충격받았죠. 범죄자 신분이 범죄자인가? 범죄자가 맞나? 뭐 이런. 수백 명이 같이 쓰는 화장실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2층 침대가 40개가 있으면 80명 정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거기에 뭐 볼일 보는 데가 4개 정도 있고. 매일 3번 빵을 제공받았지만 냄새나는 물은 고역이었습니다. 먹을 수 없는 환경이서 왜 주는지도 모를 정도로. 석방이 한 차례 연기됐을 때는 모두가 망연자실했고 저희가 이제 다 기대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뭔가 협상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언제 나갈 수 있을지 하루하루 마음 졸여야 했습니다. 언제 나갈지를 계속 몰라가지고 그게 제일 힘들었죠. 언제까지 버텨야 되나 진짜 최악이라고 해야 11일 새벽 굳게 닫혀있던 구금시설의 철문이 드디어 열렸고 살았구나 끝났구나 싶었죠. 구금된 지 8일 만에 고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라탈 수 있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보수 성향 청년운동가 찰리 커크를 숨지게 한 총격범이 결국 붙잡혔습니다. 체포된 22살 대학생 타일러 로빈슨은 범행 뒤 아버지에게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사회의 정치적 갈등과 총기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 연설 중이던 찰리 커크를 총격으로 숨지게 한 진범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22살 타일러 로빈슨으로 사건 발생지인 캠퍼스에서 약 250마일 떨어진 곳에서 어제 저녁 구금됐습니다. 진범이 체포된 건 사건이 발생한 지 33시간 만입니다. CNN에 따르면 로빈슨은 범행 직후 아버지에게 자신이 총격범이라고 자백했고 아버지는 로빈슨을 붙잡아 두다가 경찰이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On the evening of September 11th, a family member of Tyler Robinson reached out to a family friend who contacted the Washington County Sheriff's Office with information that Robinson had confessed to them or implied that he had committed the incident. 로빈슨은 사건 당일인 10일 오전 8시 29분쯤 회색 다치 챌린저를 타고 캠퍼스에 도착하는 모습이 감시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가족들은 로빈슨이 최근 몇 년간 정치적으로 민감해졌다며 가족들과의 대화 도중 커크가 유타밸리 대학교에 온다는 점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Investigators interviewed a family member of Robinson who stated that Robinson had become more political in recent years. The family member referenced a recent incident in which Robinson came to dinner prior to September 10th, and in the conversation with another family member, Robinson mentioned Charlie Kirk was coming to UVU. They talked about why they didn't like him and the viewpoints that he had. 경찰은 회수된 총기 탄피에서 파시스트를 잡으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로빈슨이 룸메이트와의 채팅앱 대화에서 소총과 총알에 관한 내용을 주고받은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와의 인터뷰에서 총격범의 체포 소식을 언급하며 용의자에게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유죄 판결 이력이 없는 로빈슨은 딕시 기술대학교의 견습생 프로그램에 등록된 3학년 학생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로빈슨은 가중살인, 총기 소지 등의 혐의로 보석금 없이 체포됐습니다. MBC 뉴스 이효정입니다. LA 올림픽 경찰서가 최근 급증하는 금융 사기에 대해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미구 형사지휘관은 최근 국세청이나 증권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관을 사칭하거나 투자를 요구하는 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현재 수사 중인 사기 범죄만 41건으로 피해액은 $2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신분도용과 보이스피싱, 문자 사기 등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낯선 접근은 경계하고 의심이 될 경우 LA 경찰국이나 연방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If they're getting unsolicited messages, messages they're not expecting, that they should either ignore it, or if they're ever wondering about if they're real or not, is to reach out, talk to family members, or they can. They're more than welcome to come to the police department and ask us about it. 또한 레이첼 로드리게스 경찰서장은 한인타운 치안에 대한 한글 설문조사를 실시해 주민들의 의견을 치안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So this gives people the opportunity to let us know here at the division what their concerns are, and they can take that survey anytime during the day, 24/7 at their convenience, so they feel a little bit more comfortable taking the time to sit down and answer those questions. 설문조사는 LA 경찰국 웹사이트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뉴욕 퀸즈에서 대형 건축자재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수천만 달러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이 기소됐습니다. 연방검찰은 지난 10일 뉴욕 퀸즈 자메이카의 한 창고를 급습해 한인 이송학 씨와 쉬카이, 안즈빈 등 중국계 4명을 은행 사기와 자금 세탁, 전자사기 공모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뉴욕 퀸즈와 브루클린 지역에서 수백 개의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250여 개의 허위 신용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후 잔액이 없는 계좌로 홈디포와 로우스 등 대형 유통업체에서 건축 자재와 가전제품을 구매한 뒤 결제 거절 처리가 되기 전에 물품을 창고로 옮겨 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기단은 2년 동안 2천만 달러에 달하는 부당 수익을 챙겼으며 수익은 해외 계좌로 송금해 세탁한 뒤 창고 운영 자금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는 수요일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며 유죄 판결 시 최대 징역 30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테네시주 멤피스에 주 방위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폭스뉴스 폭스앤프렌즈 인터뷰에서 멤피스의 심각한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방위군을 투입할 계획이며 테네시 주지사와 멤피스 시장 모두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폴영 멤피스 시장은 자신이 먼저 주 방위군 투입을 요청한 적이 없으며 군 동원이 범죄 감소의 해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 주정부와 연방정부와 협의해 세부 사항을 조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시장은 멤피스의 높은 범죄율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멤피스는 인구 25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로 지난해 미국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폭력 범죄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증가하며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9월 9일 기준 올해 39개 주에서 771건의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보고됐으며 이는 예년보다 40%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이 중 490건은 신경계 손상을 유발하는 중증 감염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올여름 따뜻하고 습한 날씨로 인해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 개체 수가 증가하면서 감염률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경고 수위를 강화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두통과 근육통, 구토, 설사,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뇌염과 척수염 등 중추신경계 감염으로 이어지거나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매년 수만 명이 감염되지만 대부분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당국은 야외 활동 시 가급적 긴팔, 긴 바지를 착용하고 환경보호청에 등록된 방충제를 사용해 보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뉴욕 롱아일랜드 철도 근로자들이 다음 주 전면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에 따르면 롱아일랜드 철도 근로자의 49%에 해당하는 3,400여 명이 16%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오는 9월 18일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철도는 뉴욕시와 롱아일랜드를 잇는 핵심 교통망으로 파업이 시행될 경우 약 30만 명의 승객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MTA는 3년간 9.5%의 임금 인상과 근무 규칙 완화를 제안하며 노조 측의 현실적인 양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일부 노조는 이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MTA는 파업에 대비해 출퇴근 시간대에 한해 맨하튼과 롱아일랜드 주요 지점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10분 간격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웹사이트에 대체 교통수단을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롱아일랜드 철도 서비스를 대체할 수 없기에 파업 기간 동안은 재택근무를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여성의 집에 침입해 귀중품을 훔치려던 50대 한인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버클리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허스트 애비뉴와 캘리포니아 스트리트 인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욕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나던 50살 최당광 씨를 체포했으며 조사 결과 최 씨는 컴퓨터 기술자로 일하며 최광렬이라는 이름도 함께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최 씨는 보석금 15,000달러가 책정된 채 절도와 도난품 소지 혐의로 산타리타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연방보건부가 진통제 타이레놀과 자폐증의 잠재 연관성 보고서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학계가 반발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타이레놀을 임산부가 복용하는 게 태아의 자폐증과 잠재적으로 연관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의학계는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The available evidence says to date that taken under the proper conditions with the proper supervision of physicians that there doesn't appear to be any excess risk of neurodevelopmental disorders. 한편 보건부는 타이레놀과 자폐증의 연관관계 분석 보고서를 이달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패시비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패시빌리티 패시비뱅크.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메디케어 플랜이 있다면 어떨까요? 나에게 익숙한 문화, 나에게 필요한 의료보험, 나에게 편안한 장소, 내가 사용하는 언어로 나를 배려해주는 곳, 그런 플랜이 있습니다. 클레버케어 헬스 플랜을 만나보십시오. 여러분의 웰빙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곳, 보다 풍요로운 삶을 원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메디케어 플랜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건강과 웰니스, 당신의 방식으로. 대통령실은 돌아온 316명의 국민들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된 비자 제도의 보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전세기가 무사히 착륙하고 체포됐던 우리 국민들이 입국장으로 들어오자 미리 기다리던 강훈식 비서실장 일행은 안도의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대신해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만 더 빨리 고국으로 모시지는 못해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 실장에게 직접 공항 마중을 지시했습니다. 죄 없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통령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왔다는 걸로. 강 실장은 임산부와 여성 등 귀국한 국민 가운데 필요한 경우 심리치료 등의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미국의 비자 발급 관행 탓이라고 지적하며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크게 현재의 비자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또 새로운 비자 유형을 신설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기업들이 자주 이용하는 단기 상용 비자, B1 에스타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요구해 무리한 단속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비자 발급 기간을 단축하거나 소규모 협력사들만 활용할 수 있는 비자를 확인하는 등 현행 제도의 보완과 개선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위 실장은 그러나 이 같은 제도 개선이 미국 의회의 입법 사안인데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이민 정책이 까다로워져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로 알선수재 혐의 등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또 이른바 윤핵관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부당한 이익을 챙긴 정황들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 캠프에 건진법사라는 사이비 종교인이 활동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우리 직원들 다 이리 와. 전부 다. 국민의힘이 윤 후보와 별 사이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화에 나섰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전성배 씨는 친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윤용호 전 통일교 본부장에게 윤석열 당선인을 검찰에 있을 때부터 알고 김건희 여사 등 유명 인사들도 많이 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통일교가 검찰에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이 없을 거라고도 말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 대가로 전 씨는 통일그룹 고문 자리와 고문료를 요구했고 2차례에 걸쳐 3천만 원을 받았다고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공소장에는 전 씨가 인맥을 과시해 부당한 이익을 챙긴 정황도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특검은 전 씨가 지난 2022년 7월 희림 종합건축사무소 대표의 부인에게 희림에 대한 세무조사를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윤핵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김창기 당시 국세청장을 소개해줬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부탁을 맨입으로 하냐며 대가를 요구했고 법인카드 등 4,5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윤한홍 의원은 희림 관련자나 관계자와 동석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전 씨가 자신의 딸을 통해 접촉해온 콘텐츠 기업 콘랩컴퍼니 대표에게 대통령실 행정관 등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딸에게 월 400만 원, 내 차량과 운전기사 비용으로 월 800만 원을 내라고 요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전성배 씨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은 오는 23일 열립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10대 미성년자를 노린 범행 소식 또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인천에서는 초등학생을, 전북, 전주에서는 여중생을 유인하려던 남성들이 경찰에 잇따라 붙잡혔습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인천 남동구의 한 초등학교. 지난 8일 오후 3시 반쯤 5학년 여학생이 교문을 나서자 모자를 눌러 쓴 40대 남성이 접근했습니다. 대뜸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여러 차례 싫다고 했지만 남성은 계속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마중 나온 아이 할머니가 손녀 이름을 부르자 남성은 달아났습니다. 범행은 이렇게 아파트를 비롯해 학원 등 상가들이 밀집한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이튿날 아이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학교 인근 CCTV를 추적해 남성을 인천 미추홀구 집에서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미성년자 약취 유인 미수 혐의로 남성을 구속하고 다른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 생기면 바로 전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애들한테 어떻게 또 알려줘야 되는지 그런 거. 전북 전주에서는 여중생 유인 시도가 있었습니다. 전주 완산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남성이 여중생에게 접근해 얼굴을 만지며 드라이브를 가자고 했습니다. 여학생이 강하게 거부하자 달아났던 남성은 경찰 추적 끝에 3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학생이 예뻐서 그랬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오늘
오늘은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집보험을 가입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개념, 차액 조건 보장보험, 영어로는 Difference in Conditions, 줄여서 DIC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집보험이라고 부를 때 화재, 도난, 누수, 폭풍 피해 등 집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을 한 번에 보장해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산불 위험이 높아지면서 민간 보험사들이 일반 집보험에서 화재 담보를 빼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화재는 캘리포니아 페어플랜이라는 주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따로 가입하게 하고 나머지 위험들, 예를 들어 도난, 수도관 누수, 개인 책임 보장 등은 DIC, Difference in Conditions라는 보험으로 커버하게 해주는 구조를 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DIC 단독으로는 절대 화재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DIC는 캘리포니아 페어플랜의 빈칸을 채워주는 보안보험이지 화재를 대신 보장해주는 보험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입자분들 중에는 DIC만 가입하고 페어플랜은 가입하지 않아서 몇 년 동안 화재 보장이 전혀 없는 상태였던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한 고객께서 집보험 갱신이 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고 저에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시노힐스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셨는데 집보험료를 매년 $1,200 정도만 내고 계셨습니다. 집 규모에 비해 보험료가 지나치게 낮아 의아하게 생각되어 약관을 확인해 보니 화재 보장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페어플랜 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갱신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곧 화재 보험이 별도로 가입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제서야 고객께서는 지난 3년 동안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화재를 전혀 보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놀라셨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만약 그 기간 중에 화재가 났더라면 집 수리비나 재건축비를 한 푼도 보상받지 못했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집보험을 가입하실 때에는 반드시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내가 가입한 집보험이 화재보험과 책임보험, 도난, 누수 등에 대한 혜택이 다 들어가 있는지입니다. 주택 건물 보장, 드웰링 커버리지에 금액이 나와 있더라도 보장 위험 항목에 화재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내가 가입한 것이 DIC만인지 아니면 캘리포니아 페어플랜과 세트로 되어 있는지, 세트로 되어 있다면 캘리포니아 페어플랜 가입 증명서가 보험사에 제대로 제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명세서에 Difference in Conditions라는 항목과 금액이 표시되어 있다면 그건 화재 보험료가 아니라 화재를 뺀 나머지 보장의 보험료라는 뜻입니다. 간혹 이 부분을 화재 포함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집보험은 이름만 보고 다 들어있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히 산불 위험이 높은 캘리포니아에서는 화재보험과 DIC 보험이 나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두 가지가 모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화재부터 도난, 누수 책임까지 빈틈없이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잘 검토하셔서 적정한 보험 가입으로 여러분의 집과 재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9월 12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